자,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관련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게 2월 3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한 달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급변할 만큼 정말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갈등이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발단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모든 일은요, 한 영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SM엔터의 현 공동대표죠. 이성수, 타경준 두 대표가 공식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한 영상, 일단 보고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사 이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이사 타경준입니다. 올해부터 SM은 SM 3.0의 시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3년에는 세계 신인그룹과 한 명의 솔로 데뷔를 계획 중입니다. 세계 신인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의 두 공동대표가 직접 프로젝트를 리딩할 예정입니다. SM과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주주로서 SM을 응원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SM 3.0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SM 1.0은요, K-팝 확립식이에요. 이 기획형 아이돌, 자생적인 가수가 아니라 회사에서 방향을 정하고 만들어 놓은 아이돌의 시대를 열었죠. 이게 1.0입니다. 그리고 2.0은 이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게 2.0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3.0은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SM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수만, 이름 석자를 떠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SM과 총괄 프로듀서, 즉 이수만과의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결별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SM 3.0이란 건 결국 SM 1.0, 2.0이 이수만과 함께 위드 이수만이라면 이제 포스트 이수만, 이수만이 없는 SM을 만들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수만 선생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름도 SM인데다가 이 가수들이 수상소감에서 이수만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계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이 스타 뮤지엄의 약자 SM으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95년도에 설립한 이후로 재임 기간이요. 단 2년이었어요. 대표로 재임한 건 단 2년밖에 없었고요. 이후에는 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총괄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 비전을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음반 제작을 할 때 이런 컨셉을 해라.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짚어내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해요. 2020년도에는 이성수, 타경준 씨를 공동 대표로 선임을 해서 엔터를 넘어서 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뭐 SM 엔터테인먼트의 내부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이에 IT 기업 카카오가 등장했잖아요. 카카오는 갑자기 왜 끼게 된 거예요? SM 3.0 발표 나흘 뒤입니다. 2월 7일에요.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무려 9.05%를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수만 없는 SM을 만들기 위해서 SM 이 엔터테인먼트 형 경영진들이 카카오랑 손을 잡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취득을 하면 SM 경영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SM이 누구 거냐? 이거는 주주들의 겁니다. 이수만 씨께 아니에요. 다만 이수만 씨가 18%가 넘어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입김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18%가 갖고 있는 이수만 씨에 대해서 보세요. 카카오가 이제 9%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국민연금공단도 약 9%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수만 씨가 아니라 카카오의 우호 지분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 합쳐지겠죠. 여기에 소액 주주의 우호 지분을 더하면은 이수만이 가진 18%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카오의 지분은요. 원래 있던 100에서 쪼개주는 게 아니라 신주를 발행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에서 이수만이 가진 게 18개가 18%죠. 근데 20개를 더 찍어내요. 120개 중에서
18개면은 지분율이 줄어드네. 그렇죠. 지분율이 떨어지죠. 여긴 지분율이 줄어드는데 저쪽 높아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합치면은 지분율 싸움에서 이수만 씨가 진다는 얘기예요. 앞서 삼정역 발표에서 프로듀싱 권한에 대해서 더 이상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뒤통수를 이제 딱 맞은 그 기분이 아마 이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수만 씨도 귀국 다음 날인 이 2월 8일에요. 법원에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민 전환 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즉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건 불법이다. 아예 취소를 해달라라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법적 대응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SM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그리고 이수만 씨의 경영권 싸움으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 싸움에 출사표를 던진 또 하나의 거대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방시혁 씨가 의장으로 있는 하이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이 이수만 씨가 법원에 SM을 상대로 이 CB랑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다음 날이죠. 2월 9일에 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지분을 팔겠다 발표를 하면서 당시 이수만 씨의 본인 지분이 18.45%였는데요. 이 중에 80%인 14.85%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각 액수가요. 4,22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 1대 주주가 된 상황인데 알 수가 없는 게 이 지금 SM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카카오가 싱가포르와 사우디에서 9천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본력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주가 발행이 되면은 그 신주까지 또 흡수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지분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이브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밝힌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고요. 멋진 말이죠. 그냥 좋은 말이네요. 네, 멋지다. 좋은 날 좋은 말 했는데. 그렇죠. 정말로 속내를 읽어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하이브는 원래 SM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하이브는 신생 업체입니다. 사실 BTS 하나로 커온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정통성이나 역사가 짧다는 거죠. 근데 SM을 쥐면은 본인들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이브는 BTS 위에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BTS가 지난해부터 군입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백이 최소 3년, 최대 5년에서 7년도 가능합니다. 그 공백을 뭘로 메울 수 있을까요? 뉴진스요. 뉴진스요. 뉴진스로 메울 수 있지 않나요? 많이, 근데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데. BTS까지는 뭐 아직. 너무 사실이 바로 나왔어. 그 공백, 매출을 메워야 되는데 1년 12달 매월 새로운 가수를 컴백시킬 수 있는 역량은 대한민국에서 SM밖에 없어요.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네, 시스템화가 돼 있고 IP, 지식재산권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가능한 회사예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좋은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수만 씨는 왜 하이브랑 손을 잡았을까? 사실 기자들만큼 충격받은 사람 없어요. 왜냐면 SM 사람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들은 DNA 안에 하이브랑은 절대 안 되는 게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업계 리딩 기업으로서 자부심이. 그렇죠. K-팝을 읽어왔는데 근데 그들이 원했던 꿈은 빌보드 1위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MTV 어워즈에서 상을 받는 거. 근데 이걸 전부 다 BTS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모든 꿈을 다 깬 그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수만 씨가 하이브랑은 손을 잡을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어느 잡아버린 정도는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왜 잡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번 달에 이미 주주 총회는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권을 상실하면 끝이에요. 하이브에 넘기자마자 기사가 쏟아지죠. 어떤 기사? 프로듀싱을 이수만이 할 거다. 근데 하이브에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하이브와 모종에 필요한 카드를 맞춰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SM이 다른 기획사와 달리 소액주주들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액주주 지분율이 70%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시혁 씨가 생각한 계획이 뭐냐면 공개 매수를 해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40%가량 사서 총 54.6%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 정말 안전하게 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또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SM 주가가 주당 98,500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SM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해지는 이런 현상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 23일에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SM 3.0의 구현을 통해 2025년에는 매출액 1조 8천억 원에 영업이익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2025년 SM의 주가는 주당 3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파는 것보다 36만 원 돼서 파는 게 훨씬 낫네라는 이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방 이장님께 12만 원에 팔지 마라. 네, 팔지 마라. 들고 있으면 36만 원 36만 갈 수 원까지 있다. 간다. 예. 하셨죠? 사셨어요? 아니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주식 오르겠네라고 생각만 했던 제 자신을 원망. 생각만 하셨구나. 왜 그때 또 생각만 했지?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SM 입장에서는 좀 초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월 22일과 23일 연일 SM이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데요.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13만 원을 훨씬 웃돈 적도 있고요. SM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자꾸 주가가 오르게 되면 이 40%를 추가로 더 사야 되는 하이브의 예산 타격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 SM의 자사주 매입은 위법이다라면서 이 2월 28일 금감원에 이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요. SM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눈이 지금 감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이브가 소액주주 그분들 지분 확보에 성공을 했나요? 아주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노렸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이 지분 확보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2월 3일부터 시작된 이수만 씨와 SM 현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대체 왜 이게 시작이 됐느냐, 왜? 원인이 뭐냐, Why? 라는 겁니다. 네, 이성수 대표는요, 이 이수만 씨의 사별한 부인인 조카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모부와 처조카 사이죠. 사실 이 이성수 대표 같은 경우는 SM에서 몸담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단 대학생 시절 SM 엔터테인먼트의 이 팬 관리 업무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 팀장, 본부장을 거쳐서 2020년부터 타경준 씨와 함께 SM 공동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수 대표는 그동안 이수만 친위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총을 거꾸로 들었구나라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자, 불과 1년 사이에 이수만 씨랑 이 대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SM 제국의 황제 이수만, 해외판 라이크 교획 CTP, 이수만 일가를 위해 희생당한 자회사들, 이수만 하이브 적대적 M&A, SM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포식자. 2월 10일 새벽 3시 15분. 괜찮아, 우리에겐 나무 심기가 있잖아. 부록 이수만의 사람들. 이 내용, 그 영상 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성수 대표가 SM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이상은 이수만 프로듀서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14가지 한꺼번에 폭로한 게 아니라 마치 기자들이 헤드라인을 뽑는 것처럼 하나하나 열거해가면서 굉장히 주목도를 높였거든요. 이번 발표와 가장 직결된 핵심 사안이자 이수만 씨와 이 결별을 선언한 이유, 바로 라이크 기획입니다.
라이크 기획이요. 이게 SM 같이 매니지먼트 회사인 건가요? 자, 이 상황이 왜 벌어질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라이크 기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라이크 기획은 SM과는 다른 이수만 씨 개인 회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수만 씨의 프로듀싱이나 이런 자문에 대해서 그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1%의 주식을 갖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이곳에서 이 라이크 기획을 문제 삼은 거예요. 라이크 기획을 왜 문제 삼았느냐? 라이크 기획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SM이 코스닥으로 상장하던 2000년 그때 이름이 등장했는데 앨범 판매의 15%의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6%로 줄긴 했는데 지난 20여 년간 이미 계약 때문에 수백억 원을 가져갔는데 얼라인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개인 회사로 이만큼의 돈을 주느냐. 이게 회사에 그대로 있으면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주들 역시 부자가 되는 건데 맞아. 결국은 이 재산 가치를 낮추는 일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SM이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수만 씨와의 프로듀싱 계약도 마무리됐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게 내일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할 수 있으면 계약서를 안 쓰겠죠. 상호 해지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수만 씨는 프로듀싱 업무를 하지 않지만 2025년 말까지는 로열티의 3%를 계속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기존 발매된 음반 음원 수익에 대해서는요. 2092년입니다. 그때까지 로열티의 6%를 줘야 되는 건데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른이 넘으셨죠. 52년생. 60 어차피 근데 저작권은 7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라이크 기획이 결국은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수만 씨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SM이라는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구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 행동주의 펀드가 문제를 삼았고 결국은 계약 종료 및 이수만 씨가 프로듀싱에서 배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2092년까지로 이제 계약이 된다는 거면 굉장히 엄청난 액수이자 기간인 건데, 근데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라이크 기획 앞에는 아까 해외 뭐 역외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이 해외판 라이크 기획은요, CTP라는 이름으로 이수만 씨가 2019년도에 홍콩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 법인을 통해서요, 이수만 씨가 역외 탈세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수만 씨도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 이걸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창립 이래에 현지 및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했고 또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